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1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글쎄요,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발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정책을 바꿔야죠. 잘못된 정책이니까 그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금지 등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은 번쩍 들었지만 문제가 된 그 행동 자체는 바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데 투기꾼들 때문에 투기꾼들을 잡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글쎄요, 거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저는 앞으로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입니다.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 말입니다. 이미 10수년 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폈습니다. 16년 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 억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개발에만 의존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똑같죠. 이미 주택의 절대적 부족 시대를 지나 그냥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소비자의 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도 말입니다. 다양화되는 수요가 공급과 매칭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습니다. 4년 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라고 공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중에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지적 중에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이 시장에 강요했다라는 점이죠. 거기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부동산 투기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니 뭔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규제 일변도죠. 집 사지 말아라. 세금 더 올려라. 대출 받지 말아라. 이런 규제를 더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킨 결과가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 거의 2배로 폭등시켜 놨습니다. 자,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전국적으로는 52%가 올랐고 서울은 83%가 폭등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22개월, 그리고 서울은 24개월째 아파트 매매가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공급은 부족한데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폭발하는 수요를 뭔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 수요를 억지로 억누르는 이런 억제 정책을 펴왔다라는 것이죠. 이 문재인 정부의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마지막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25번의 정책 모두가 들여다보면 전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전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억제 정책을 펴왔죠. 그 결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책이 나오면 잠시 동안은 거래가 주춤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값 또 올랐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값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니까 그 아파트라는 이 대상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뭔가 로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희소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나 뭔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값은 천정부지로 더 오르게 되고 뭔가 더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들이 몰리는 이 서울 시내에 또 아주 여건이나 학군이 좋은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그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죠.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 문제는 이 앞으로도 수요는 줄어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집값이 오르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라 라던 이 문재인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믿었던 사람만 손해본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당장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부터 사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30 세대의 집에 대한 욕구도 정말 더 커졌습니다. 이들은 뭔가 자산 증식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세대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가용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20대들의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45,000건에 달합니다. 자, 이런데도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만 또 강화하고 있죠. 올해 7월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40% 이내로만 대출을 해주도록 규제를 강화해서 직장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더 조급함이 생겨서 대출을 미리 받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정부는 규제를 하면 이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중과하면 뭔가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들어맞지 않죠. 보유세 부담보다도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거죠.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구를 막으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행태부터 바뀌어야겠죠. 이 정부는 다주택자 하면 무조건 부동산 투기꾼 취급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는 무조건 투기꾼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을 때려잡는 규제만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 이들이 매물을 내놓습니까? 증여라는 우회로를 찾았죠. 뭔가 시장에 윽박지르려 할 것이 아니라 좀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